연 61.5% 성장할 것이다. 3,500억 원 수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부동산 쪽이라던가 에너지 확장 가능성이 큰 그런 어프로치들이 발생을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불기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 블록 깨기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두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먼저 제 옆에 하나자산운용의 아이돌 최영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계의 황태자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블록코의 김종환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블록코 김종환입니다. 역시 두 번째라서 더 설레고 재밌네요. 지금 영혼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재미로 승부하겠습니다. 재미! 네, 저희가 이렇게 블록코 고문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또 다채롭게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본부장님? 제가 최근에 또 차이를 깔았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지금 아주 핫하더라고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 몰라가지고 짜장면 집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좀 깔아서 사용해 보니까 겉에서 보면은 다른 결제 서비스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사실 이 소비자 접점보다는 이제 백엔드 뒷단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두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다른 결제 서비스와는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차이는 결제 시스템이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뒀다. 그리고 테라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기술과 결국 서비스 영역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활용성 관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렇게 차이랑 테라처럼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상당히 많이 지금 스며들어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백엔드 기술이다 보니까 그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하나씩 촘촘하게 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쓰일 법한 게 아마 막상 이름을 얘기하면 주변 분들도 많이 알 것 같긴 해요. 준우 대표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굳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 중에서 최근 급상장을 많이 했던 카카오페이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모든 유저들이 굉장히 이제 편하게 그 카카오 아이디를 연동해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재작년 이제 폐지되기 전까지 얘기가 됐었던 공인인증서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어떻게 쓰냐, 해외는 공인도 아니냐부터 온갖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액티브엑스나 이런 복잡한 기술들이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 않고도 블록체인을 통한 더 높은 수준의 이제 보안성을 강화를 하면서 직접 이제 적용이 돼서 인증 같은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이미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뭐 카카오톡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뭐 카카오페이는 당연히 많이 써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관련해서 클레이라는 개념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톡 이 과정을 보면 실생활, 우리 이제 현실 세계에서 돌아가는 거에서 가상 세계, 온라인 세계로 이제 생태계 자체가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다양한 보상 같은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등등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코인이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플레이튼에서 발행을 한 클레이라는 토큰을 가지고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에서는 이제 클립이라는 이제 지갑을 만들어서 코인을 담을 수 있게 했고 클레이라는 토큰을 에어드랍, 즉 이제 나눠주는 행사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심지어 재난지원금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고모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셨는데 혹시 관련된 사례가 있었었나요? 좀 또 다른 재밌는 인증을 대체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은 아니어서 사투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 사장이랑 나도 인증도 하고. 혹시 비패스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네, 그 혹시 경주 최수입니다, 그분이.
그렇습니까? 그 영어 네, 최근에 이제 똑같은 그런 사례로 부산에서 네. 부산 지역 인증을 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 패스, 부산 지역 인증 앱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증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역 어. 주민이 뭐 부산 지역에서 인증을 하고 뭐 부산 상품권을 산다든지 부산 지역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광안리라든지 몇 군데에서 좀 주민들이 써보고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뭐 문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꽤 재밌는 시도고 지자체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중요한 이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는 시도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부산 사례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사실 뭐 블록체인 하면 뭐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먼저 시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융 전문가이자 아이돌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금융 분야도 활용도가 많습니다. 뭐 앞서서 뭐 말씀 주신 사실 뭐 송금이나 결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금융 영역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주도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위엔화에 패그되고 있는 중앙은행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만드는 CBDC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노무라 증권 산하의 부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또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샌드박스를 졸업한 뭐 아이스탁스 같은 회사 등등 다양한 지금 그 움직임들이 금융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네, 아니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일본, 또 싱가포르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블록체인계 전문가 아니십니까?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 좀 적용된 사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관심을 끌었던 건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 이제 페이팔 전 세계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그 네트워크를 보유한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결제 연동시키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비은행권 인구들이 페이팔이라는 앱과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상 자산의 이제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있으면 당연히 쉽지가 않겠지만 결국 은행에 연결되어서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외국 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뭔가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것처럼 이제 JP모건에서는 뭐 그 JPM 토큰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형식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기존 가상자산 업계에서 뭐 특정 거래소가 거래소에 내야 되는 거래 수수료를 감면해주기 위한 목적의 어떤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러한 다른 결제 시스템상에서 연결을 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금융 네트워크나 이제 금융 서비스의 활용도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는데 기여한 형태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래 수수료 또 의결권이라는 문제는 정말 생각 못 해본 분야인 것 같긴 해요.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정보가 집중되고 사실 중앙화되던 것들을 참여자 각자가 사실 상호 인증하자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서로 보관하면서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민주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쓰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주주총회 같은 부분들도 사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쩌면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주민등록증 혹은 여행을 다닐 때 쓰는 여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합의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앞으로 더 많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 재미 외쳐주셨는데 혹시 또 재밌는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 올해 굉장히 중요한 입법들이 많이 됐습니다. 뭐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그리고 특근법. 법대 출신이라서 상당히 법에 촘촘하게 알고 있네요. 네, 예리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마이데이터 3법, 뭐 이런 법들이 이제 전부 다 올해 개정이 됐고, 뭐 또 올해 이제 하반기에 뭐 블록체인 특별법 같은 걸 입법하겠다고 또 예고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련의 법들이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한국에서 그런 토대들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에 한국거래소에 KSM이라고 하는
장외 주식 거래 시스템을 실제로 저희가 다 구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장외 주식을 거래할 때 지금 이제 뭐 코스닥, 코스피 밑에 KSM이라고 하는 장외 주식을 블록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저희가 구축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전자증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증권에 한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됐었거든요. 이런 법들이 진짜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증권들이 뭐 지금 38에서 장외 주식들 거래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뭐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의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블록체인이 많은 서비스들을 출시해낼 거고 카사 같은 좋은 회사들이 지금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를 그렇죠. 8개월, 10개월 걸려서 정말 어렵게 통과하는 문제들인데 진짜 뭐 스타트업 쉽게 만들어서 대학생 창업팀들도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이렇게 개설해서 도전해 볼래? 그런 서비스로 블록체인 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막 몰입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혹시 관련돼서 뭐 직접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저희가 그 스타트업을 그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한국 거래소를 설득하는데 1년 이상 걸렸는데 그때 당시는 전자증권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네, 다 불법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합법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 법안들이 좀 구비가 되면은 이게 완성이 되면은 더 많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관련한 기술들이 훨씬 더 진보할 수 있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해외는 그런 게 다 합법이거든요. 전자적으로 주식이 거래된다든지 채권이 거래된다든지 금융상품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합법인데 한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제도적인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감독 당국이나 또 규제 당국들도 사실은 그 글로벌 움직임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늦었지만 CBDC 관련해서 태스크포스를 지금 맞습니다. 네. 결성하고 또 우리도 좀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 뭐 특검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또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역동성 있는 나라라서 앞서 말씀 주신 그 법이 좀 몇 개인지 좀 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법률들이 지금 보면 아주 촘촘하게 지금 내년에 시행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입법은 말씀하신 대로 다 됐고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로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팔로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례들이 잘 성공을 해서 안착을 잘 시킨다면은 분명히 한국이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디지털 자산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사실 운용사 중에는 저희밖에 없긴 한데 깨알이 하나 좀 하자면 네. 디지털 자산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올바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또 김준우 대표님을 좀 살살살 꼬시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희랑 같이 연구를 같이 하자. 어떻게 좀 넘어오셨나요? 거의 반 넘어왔어요. 근데 뭐 사실 준우 대표님이랑 부부장님 자주 이렇게 우리 촬영하면서 만나잖아요. 지인 혜택 이런 거 없나요? 저희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보다 훨씬 끈끈한 그 GT 라인이죠, GT 로 GT 라인. 아, GT 라인이나. 저랑 또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만 되면 슬퍼져요. 제가 GT가 아니라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호적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저런 그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JP모건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JP모건에서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나오기까지 전에는 기업 내에서 어떤 팀들이 작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준비가 되어야지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늦어지는 저런 선제적인 기업들의 노력들이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블록체인 강국으로 가서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 줬을 때 이제 그걸 정말 이제 산업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기업 당사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들을 꾸준히 하는 저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소리? 뭐요? 불개미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고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전 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림플러스 블록 깨기, 그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카카오톡 보면은 이름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계정들 있잖아요. 전체 계정의 5%도 안 되는데 소셜에서 일으키는 사고의 70%를 일으킨대요. 사람도 인증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제품들도 어떤 서비스도 일종의 인증 과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